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원을 할 거예요. 이 원이 너희들한테 가장 어려울 거야. 알겠지? 제일 어려울 건데 그래도 이것만 잘 따라오면 너희가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일단 원 뭐예요? 지우야, 원이 뭐야? 동그라미. 수학은 좀 애매하잖냐? 동그라미면 느낌이 동그라니까 이렇게 동그랄 수도 있겠네. 이건 아닌가? 둥그런 거잖냐?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아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요. 이 점들의 모임이야. 이 거리가 다 어떻게 돼요? 같다라는 거겠지? 그지? 근데 너희들이 이제 더 명확하게 하면은 어디 위에서냐면 평면 위에서요. 평면 위에서 한 정점으로부터, 정점이다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점이에요. 오케이?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평면에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얘가 이제 당장 모에서로 바뀌면 수직선에서 이런 조건만 있으면 수직선에서 같은 거리래, 어떤 점에서 같은 거리래. 그게 뭐예요? 두 점이지. 그래요? 그리고 혹시나 3차원상에 이렇게 있을 거야. 이거 3차원처럼 보이냐? 이거. 3차원처럼 보여요? 오케이? 도형이 이렇게 이제 3차원처럼 보여. 그러면 얘는 뭐가 될 수도 있냐면 원이 이렇게 생기는데 9가 생길 수도 있어요. 9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진 점들의 모임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평면 위에서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한 정점으로부터. 이거 뭐예요? 한 정점. 이거 뭐예요? 중심이지? 같은 거리에 있는 뭐예요? 얘?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사실은 중심하고 반지름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놓고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놓는다면 오케이? 그럼 그때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은 이게 점들의 모임이잖아. 이 점을 x, y라고 놨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중심까지 떨어진 거리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반지름 r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정리해 준 거냐면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한 식.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이 되겠습니다. r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원의 방정식이에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중심과 A, B라는 중심과 반지름 길이 R이라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너희들 중요한 사실 뭐라고? 중심의 좌표가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R인 원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봐보자. 그 다음 우리가 이 다음에는 이제 이거야. 일반형이다라는 거는 얘를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얘를 전개해 볼게요. 전개해 봤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bx란다. 2by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은 0이에요. 그럼 얘를 형태를 바꿔주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거 라지 ax라고 줄 거고 얘 라지 by라고 줄게요. 그 다음 플러스 c는 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일반형이 이거야. 그러면 일반형은 언제 쓰느냐라는 것은 이때만 써요. 세 점이 주어졌을 때만 거의 써요. 오케이? 언제만 쓴다고? 세 점을 지나는 원. 이거 구할 때만 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구할 때 안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이 a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 형태를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봐보자.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두 점을 지르면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세워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볼 거예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두 지름의 양 끝이에요. A를 A, B라고 놓고 B를 C, D라고 놓을게요. 오케이? 그랬을 때 양 끝을 뭐로 하는 이게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지름을 알아. 그러면 이 지름에 대한 뭐가 원주각의 크기. 이 AB의 호의 길이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수직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지름을 현으로 갖는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 수직이지. 그지? 얘가 항상 수직이야. 얘가 항상 수직이에요. 얘가 어떻게 잡든 간에 이게 항상 수직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것을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이 점들을 x, y라고 놓는다면 수직이니까 기울기 곱이 뭐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걸로 구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점 기울기는 x-a, x-y-b 그 다음에 x-c, y-d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놈 이항식에서 정리해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x-a, x-c 플러스 y-b, y-d 오케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무슨 조건을 이용했어요? 수직 조건을 이용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수직 조건을 이용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랑 뭐가 수직이 된다고? 이놈이 수직이야. 그냥 점을 어떻게 찍든 간에 이 점에서도 이 두 직선 연결하는 게 수직이지. 점을 어디로 찍어도 여기로 찍어도 얘가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수직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잡는다면 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걸로 보인 거예요. 당연히 분모가 0이 될 때도 있어. 분모가 0이 될 때도 있는데 이 경우 제외하고는 그냥 다 성립하겠지? 이 경우일 때는 또 따로 해줘야 돼. 얘가 0일 때는 또 따로 해줘야 되는 거라서 약간 복잡해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일단 잠깐만. 지금 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잠깐만. 미안해요.
마이크를 내가 끄고 있나? 방금 전에 켰어. 내가 끄고 나갔겠지? 봅시다. 어쩔 수 없지. 한 명 안 얹히고 있으면 내가 다시 또 찍지.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뭐를 할 때? 중심과 반지름을 할 때. 중심과 반지름 할 때 원의 방정식 세울 수 있고, 또 뭐를 할 때? 지름의 양 끝을 할 때 원의 방정식 세워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당연히 얘를 이렇게 구하지 않고 어떻게 구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방법, 첫 번째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두 번째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두 개의 뭐 찾을 수 있어요? 중점 찾을 수 있어요. 중점. 이게 중심이지? 그러면은 중심은 뭐가 돼요? 2분의 a 플러스 2, 중심은 이거니까, 콤마 2분의 b 플러스 d예요.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가 2분의 a 플러스 c, 2분의 b 플러스 d고, 반지름의 길이가 a, b 길이의 뭐가 돼요? 절반이에요. 오케이? 이거를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오케이? 너희들한테 공식을 많이 외우라고 이제 요청은 안 할 거야.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중심하고 반지름을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은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세워보자. 옆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한 문제씩 세워봅시다. 중심이 이거고 반지름 이거를 지나는 원을 구하래요. 그럼 원이 이렇게 있으면 중심의 좌표가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1,2가 될 것이고 P가 3,5예요. 그러면 중심이 1,2고 반지름 길이가 주어졌네요. 2차이 2루트 2가 2차이 3차이구나. 2차이 3차이니까 루트 13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보여요. x값이 2차이, x값이 2차이, y값이 3차이, 루트 13이 반지름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원의 방정식 세울 수 있어요?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13 이렇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지우 알겠어? 그 다음 두 번째, A, B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세워줬었냐면 이렇게 세워도 된다라는 거야. 원이 있을 때 지름의 양 끝이 A가 1,0이고 B가 4,5가 되는 이러한 원인데, 지름의 길이를 알아, 아니면 지름을 알 때 이 어떤 점들을 가져오든 간에, 원이라는 것은 점들의 모임이잖아.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에요. 그렇지? 근데 이 원 위에 있는 점들을 x, y라고 놓는다면 무엇이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서로 수직이 돼서 x-1분의 y 곱하기 x-4분의 y-5는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걸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얘를 이 형식에서 정리해 봤더니 x-1, x-4 플러스 y, y-5라고 구해 줄 수 있겠다. 오케이?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걸 정리해 줘야 돼. 두 번째는 뭐를 구해 주겠습니다? 중심의 좌표를 구해 주겠습니다. 중심의 좌표는 2분의 5, 2분의 5가 되는 거고, 반지름 길이는 중심의 좌표는 2분의 5, 2분의 5 중점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 보이지? 반지름의 길이는 뭐냐면 x값의 차이의 제곱 루트 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2분의 5의 제곱이 돼요. 그 말은 즉 4분의 루트 9 플러스 25 34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이 반지름 길이에요. 근데 이제 원의 방정식 이제 세워줄 수 있어요? 원의 방정식 이렇게 되겠네. x-2분의 5의 제곱 플러스 y-2분의 5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에요. 3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원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든 상관없는데, 당연히 위에 있는 식을 정리해도, 위에 있는 식 정리해 봤더니 이렇게 된다라는 게 보여.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5y는 0이라고 세울 수 있는 거 보여요.
얘를 정리하면 이게 되는 건 맞을 거예요. 오케이? 다니진 않을게. 복잡하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해보세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이거 뭐야? 세 점을 지나는 원이래요. 오케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이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무엇을 통해서? 일반화된 공식을 통해서 원의 방식을 통해서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세 점이 지나니까 대입해주면 우리가 값들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대입을 해봤더니 0,1을 대입했더니 잠깐 뭐가 좀 이상하다. 뭐하냐? 뭐야, 아무도 얘기 안 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일반은 구해줄 수 있지? 그지? 그러면 얘 0,1 대입할 거예요. 0,1 대입했더니 1 플러스 대입하면 0 대입하면 b 플러스 c는 0이 됩니다. 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2,0 대입할 거예요. 2,0 대입했더니 4 플러스 2a 플러스 c는 0. 두 번째. 그 다음 마지막으로 2,4 대입할 거예요. 2,4 대입했더니 4 플러스 4, 4, 16 플러스 2a 플러스 4b 플러스 c는 0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냐? 그러면 세 개 열리면 이제 문제 해결해 보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3원 연립 방식 장을 등장하지 않는데 그냥 할게요.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그냥 할게요. 얘를 뺄 거야.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1. 얘를 뺄 거야. 오케이? 빼봤더니 뭐가 되냐면 2a 플러스 3b는 마이너스 19가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c를 빼자. 여기에서 요거 뺄까 이번에는? 그러면 2a 플러스 4b 플러스 c에서 2a 플러스 c 뭐야? 이거 예초부터 이거 뺄까? 얘가 마이너스 20이고 얘가 마이너스 4예요. 4b는 빼봤더니 4b는 마이너스 16 b는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b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면 12, 5a는 2분의 5. 그래요? a가 2분의 5예요. a가 2분의 5면 얘가 이렇게 되겠네. 5고 b가 마사니까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9. c는 마이너스 9. 그렇지? 그럼 이제 원의 방식 우리가 세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원의 방식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a가 2분의 5, 2분의 5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원형제곱식을 바꿔주는 게 필요한데 굳이 그렇게 바꾸진 않을게요. 알겠어요? 그 다음 봐봅시다. 그 다음 봐보면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이것을 지나는 원이래요. 그래, 우리가 중심이 x축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놈의 중심이 어디 위에 있습니다? x축 위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x축.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a,0이라고 잡을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이 원이 뭐를 지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1,√3이랑 2,-1을 지나요. 그러면 뭐예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겠습니다. 라는 거겠지. 원의 정의가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거리가 같으니까 a-1의 제곱 a-1의 제곱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이거는 a-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 4. 오케이? 정리해보자.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3은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4. a의 제곱 사라지고 2a는 4가 사라지니까 4가 돼요. a는 뭐가 돼요? 2가 되겠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계산 맞나? 맞아요. 그러면 a가 2면 우리가 이제 a가 2라는 걸 구했어요. 그럼 원의 방정식이 구해졌네요. a가 이제 2,0이니까 반지름 길이는 뭐가 돼요?
루트 1 차이. 뭔가 좀 이상하지? 1 차이. 2,1이면 1 차이, 3 차이. 그래서 2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그럼 원의 방정식 이렇게 되겠네. x-2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2의 제곱. 2의 제곱.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봐봅시다. 그 다음은 다음 시간에 할게. 이번 시간에 이거 정리해보고, 여기는 정리해보고, 다음 시간 시험 보니까, 다음 시간 그 직선의 방정식 시험 볼 거란 말이야. 남은 시간에 좀 공부해보고, 어려웠던 문제 다시 풀어보고, 나한테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난 그랬으면 좋겠어. 오케이? 이거는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제 특별한 원들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볼 거예요. 오케이? 네, 하나씩 해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좌표축에 접하는 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원이 있는데 이 원이 x축에 접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x축에 접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접하는 원이래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이놈의 중심의 좌표를 뭐라고 잡을 수 있냐면 a, b라고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럼 이놈의 반지름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x축까지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b의 값이다, y 값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얘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원이 어디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의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놓는다면 b라고 놓는다면 이 반지름 길이는 b가 음수의 값이니까 양수로 만들어 주려면 이놈을 뭐 해줘야겠어요? 절대값을 씌워 주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x축에 접하는 이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워줄 수 있냐면 x 중심이 a, b니까 제곱 플러스 y b의 제곱인데 반지름 길이가 절대값 b가 되겠어요? 그래요? 반지름 길이가 절대값 b예요.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가 a, b고 반지름 길이가 절대값 b가 되는 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봐봅시다. 당연히 y축에 접하는 원 또한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y축을 한번 그려봅시다. y축이 이렇게 있으면 y축에 접하는 원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접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중심의 좌표를 뭐로 놓을 거냐면 a, b라고 놔뒀다면 중심의 좌표를 a, b로 놔뒀다면 이놈의 이게 이제 y축이니까 y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반지름. 이제 이거는 a가 되는 건데 이 음수값에 대해서는 뭐가 돼요? 양수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절대값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a, b고 반지름 길이가 절대값 a인 원이 되겠습니다. y축에 접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뭐가 되겠습니다? a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y축에 접하게 되면 x의 값이 반지름이 되는 거고 x값이 절대값. y축에 접하게 된다면 x축에 접하게 된다면 y값의 절대값이 반지름이고 y축에 접하게 된다면 이렇게 y축에 접하게 된다면 절대값 x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생각해 볼 거예요. x축도 이렇게 있을 거고 x축도 이렇게 있을 거고 대충 그리면 잘 그릴 것 같은데 x축도 이렇게 기분 나쁘지? x축도 이렇게 있을 거고 y축도 이렇게 있을 거고 오케이? 그러면 x축 있고 x축 x축 있고 y축이 있는데 원을 그리면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이 이렇게 생길 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생겨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놈의 중심의 좌표를 뭐라고 놓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 중심의 좌표가 일사분면 위에 있으면, 이렇게 이제 원이 있다면 일사분면 위에 중심이 있을 때는 얘를 A, A라고 잡을 것이고, 이사분면 위에 있으면 마이너스 A, A라고 잡을 것이고, 3사분면 위에 있으면 마이너스 A, A라고 잡을 것이고, 4사분면 있으면 A, A라고 중심의 좌표를 잡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여기서 반지름 길이는 뭐가 돼요? 이 A 값이 반지름 길이에요. 여기서도 똑같이 A의 값이 반지름 길이고, 여기서도 A의 값이 반지름 길이고, 여기서도 A의 값이 반지름 길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사분면에 따라서 조금 달리 세워질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일사분면 위에 있으면 얘는 x-a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은 반지름 길이가 a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사분면 위에 있으면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 플러스 아니지, 이거는 a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3사분면 위에 있으면 x 플러스 a의 제곱 y 플러스 a의 제곱, 이거는 a의 제곱이 될 거고, 4사분면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플러스 a의 제곱은 a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바라볼 수도 있냐면, 이 원의 중심이 어디 위에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봐봐. x의 값이랑 y 값이 같아요. 그 다음에 x의 값이랑 y 값의 부호가 달라요. 그렇지? 부호가 달라요. 그 말은 우리가 중심의 좌표가 어디에 있을 수도 있냐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을 수도, 대충 꼴도 맞지? y는 x 위에 직선,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을 사분면에 따라서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중심이 어디? y는 x나, 오케이? y는 x나. 또 다른 어떤 직선이 생길 수 있냐면 이러한 직선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즉 얘가 y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중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중심의 좌표가 y는 x 위에 있거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나 여기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면 사분면에 따라서 원의 방정식을 세워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중심의 좌표가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오케이?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우리가 옆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봅시다. 이제 예제 1번 봐볼까? x축에 접하고 1,1이랑 0,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x축에 접하고, 이게 중요하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볼까? 우리가 x축이 이렇게 있는데 1,1이랑 2,0이에요. 1,1이 한 이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2,0이 0,2가 이 정도 있다라고 더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원이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이 어떻게 생길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나 생길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렇게 하나 생길 거예요.
이렇게 하나 생길 거예요. 이야, 조금 안 맞다. 더 키워, 더 키워. 그림이 좀 재밌지? 크기 조절. 오케이, 오케이. 2점 지나는 원이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두 개가 생긴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너무 크니까 조금 줄입시다. 너무 크기니까 조금 줄입시다. 이렇게 줄여서 나타냅시다. 원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사실을 이용할 거예요. 무엇을 이용할 것이냐면 이놈의 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중심의 좌표를 혹시 A, B라고 잡아줬다면 이 반지름 길이는 뭐가 되게끔 Y값, 이 높이지? 오케이? Y값의 절대값이 반지름 길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원의 방식이 세워졌네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절대값 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얘가 뭐, 뭐를 지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뭐, 뭐를 지난다고? 그렇지. 0,1랑 1,1을 지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연립해서 풀면 되겠어? 근데 이제 이거 너무 복잡해 보이지? 봐봐. 이렇게 이제 원의 방식을 세워줘 봤더니 좀 복잡해요. 그래? 그럼 혹시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을까?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그냥 이렇게 일단 해봅시다. 어차피 공식은 똑같이 나와. 다른 방법을 풀어볼까?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어차피 똑같이 나오니까 일단 대입합시다. 0,2 대입하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는 b의 제곱이 돼요. 1,1을 넣어봤더니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은 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문자가 너무 두껍네. a의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는 0이 되는 거고 이항시켜서 정리해볼까?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잠깐만 여기 1 있고 여기 1 있으니까 2 마이너스 2b는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연립에서 결국 풀 거니까 얘를 연립한다라는 것은 두 개를 a제곱을 뺄게요. 빼봤더니 2a가 되고 마이너스 2b가 되고 플러스 2가 0이 돼요. 그 말은 a는 b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A, B 문자를 구하는 거지 중심의 좌표 지금 열심히 구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연립 방식 어떻게 푸냐라는 것은 이렇게 연립해서 열심히 풀겠다라는 거야. 대입해 다시. 대입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 마이너스 4B 플러스 4는 0이에요. B의 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5는 0이니까 B의 값 이제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B 마이너스 1, B 마이너스 5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지? 그지? B는 1 또는 B가 뭐가 되겠습니다? 5가 되겠습니다. 계산 내가 좀 빨리 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b의 제곱이라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지나니까 0,1을 지나고 1,1을 지나니까 대입해서 정리하면 결국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기다 대입해야지. 1,0을 지난다라는 것은 1,0이 지난다라는 것은 중심의 좌표 뭐가 돼요? 0,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그렇지? 여기다 대입했더니 0,1이 중심의 좌표가 뭐가 된다고? 0,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심의 좌표 B가 5일 때 4,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원의 방정식 0,1 지나는 원의 방식 이거잖아. 이거. 얘잖아. 원의 방식 어떻게 세워요? x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 절대값 y의 제곱이에요. 1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중심이 4,5일 때는 x-4의 제곱 플러스 y-5의 제곱이 y값의 제곱이지? 반지름. b값의 제곱. 5의 제곱 2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 이렇게 두 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핵심은 뭐야? 핵심은 원의 방정식이 x축에 접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정리해 주겠습니다 라고 했냐면 y값이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 당연히 x축에 접하니까 그런 거예요. y축에 접할 때는 뭐가 반지름 길이가 되겠습니다? x의 값이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그럼 그 다음 봐봅시다. 그 다음은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오케이? 동시에 접한다. 중심이 여기 위에 있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중심의 좌표를 잡아줄 수 있겠네요. 그래요? 우리가 봐보는데 얘가 뭐냐면 x축이고 얘가 뭐냐면 y축이에요. 근데 이놈의 x절편 마이너스 3 이놈의 y절편 2분의 3 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x절편이 마이너스 3이고 y절편이 2분의 3인 직선이에요. 이러한 직선이에요. 아이고 얘 마이너스 3 2분의 3 절반이면 한 이 정도 되겠네. 그거 이렇게 생기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으면서 어찐다고 했어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이렇게 생길 것이고 중심이 여기 위에 있으면서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 어떻게 된다라고 배웠냐면 당연히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세울 수도 있지. 그렇지? 근데 어떤 사분면에 있던 간에 원의 중심은 어디에 있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지.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게 되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y는 마이너스 x랑 이거 마이너스 x 아닌 것 같지. y는 마이너스 x y는 x 이렇게 위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직선 위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우야 중심이 지금 어디 위에 있는데? x 플러스 2y 플러스 3 위에 있는데 이 직선 위에 있잖아. 근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y는 x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오케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을 수도 있고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지? 그러면은 중심이 있을 수 있는 위치는 어디랑 어디? 파란색이랑 까만색 교점 이 부분이랑 파란색이랑 까만색 교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게 돼요. 이 점의 좌표랑 이 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는데 당연히 이 점의 좌표는 이 직선하고 이거랑 연립하면 돼요. y 대신 x를 대입했더니 3x는 3이 되고 x는 1이에요. 오케이? x는 1이에요. 잠깐만. 뭐가 좀 이상하다? 얘들아. 이거 이상한 점 없냐? 그렇지. 지금 이거 x절편 왜 마이너스 3이지? 그렇지. x절편 3이잖냐? 그렇지. 얘들아 잘 보란 말이야. 이렇게 너잘 보고 있나 확인한 거야. 지우야 정신 차려. 알겠지? x절편 3이야. 미안해요. 빨리 지우고 다시 하자. 이거 부끄러운 사실. 빨리 지워. 진짜. 이게 왜 마이너스 3이 나왔지? 어떻게 계산했지? 미안. 미안해요. 그럼 빨리 지워. 그럼 보자. 우리가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2분의 3이에요?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2분의 3이에요. 딱 절반.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다시 그립시다. 다시 한번 그려봤더니 이렇게 그려지는데 대충 그림 맞을 줄 알았더니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러면 교점이 이제 좀 바뀌지. 그지? 교점이 중심의 좌표인데 우리의 중심의 좌표는 이 점이 되거나 이 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y는 여기 x 플러스 2y 플러스 3에다가 x 플러스 2y 플러스 3에다가 y는 x가 만나는 교점. 그럼 이제 대입해서 연립하면 되겠지? 1이니까 뭐가 되겠습니다? 1,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x랑 연립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봤더니 x 마이너스 2y는 3이라서 x는 y는 잠깐만 3이라서 x는 뭐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x가 마이너스 3이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3이 되겠지?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이제 두 개 생기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이렇게 생길 수 있고. 너무 크나? 동시에 접하는 원 이렇게 생길 수 있고. 도저히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아닌 것처럼 생겼는데. 그 다음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또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중심 좀 안 맞는 것 같지? 그래도 큰갑다 하세요. 오케이? 원이 이렇게 생길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맞아. 이거 이제 원래 내 그림 좀 못 그려서 그랬나봐. 이게 중심이 딱 맞아. 정확히 좀 크게 그리면 마이너스 3,3이고 중심을 조금 크게 그리면 1,1이 돼요. 오케이? 딱 맞네. 그래요? 그 다음 이제 봐봅시다. 우리가 이게 이제 방금 전까지 뭐 했어요? x축에 접하고 y축에 접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봤는데 당연히 잠깐만. 원의 방식 구하라고 했지? 미안. 원의 방식 구해줘야 되는데 원의 방식 이거 뭐가 돼요? x-1의 제곱 y-1의 제곱은 1이 될 것이고 원의 방식 뭐가 돼요? x 플러스 3의 제곱 y-3의 제곱이 3의 제곱 9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x축에 접하는 원, y축에 접하는 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어떻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세워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사분면에 따라서 몇 사분면에 있겠냐라는 거예요. 따라 세울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중심이 어디에 있다고?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라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제 사분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안 했어 일단. 알겠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했어요. 그 다음 이제 봐봅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오케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인데 이 공간이 좀 좁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라는 거는 이 아폴로니우스 씨가 발견한 원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근데 뭐냐면 이거야. 두 점이 그냥 있어요. 두 점이 있는데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할게요. 마이너스 3,a라는 점이 마이너스 3,0이고 b라는 점이 6,0일 때 어떤 점 p가 있어서 AP 대 BP의 b가 1대 2인 점의 자취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거인 점 P의 자취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자취를 구한다라는 거는 이 px, y에 대한 방정식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자취의 방정식 구해주라 라는 것은 x, y에 대한 방정식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p의 좌표를 무엇으로 놓고 해볼 거냐면 x, y라고 놓고 해볼 거예요. x, y에 대한 관계식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식을 한번 세워봤더니 이렇게 돼요. AP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AP의 길이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거지. 이거의 루트 씌운 것
대루트 x-6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대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뭘 볼 거냐면 양변 내양의 곱하고 외양의 곱해서 양변을 제곱해 봤더니 바로 할까 그냥? 내양 외양 곱한 다음에 할까? 는 2배 루트. 내가 좀 식 쓰는 거 많이 안 좋아하거든. 그래도 적을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변 제곱할게요. 제곱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플러스 y의 제곱은 2를 제곱하면 4인데 여기 안에 있는 거 제곱해버리면 6x 플러스 9 플러스 y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한쪽으로 싹 다 이항시켜 볼 거예요. x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세제곱이란다. 3x의 제곱이 될 것이고, 24에다 12 더하면 36x가 될 것이고, y에다가 빼버리면 3y의 제곱이 될 건데, 나머지 싹 다 이항시켜서 써주면, 36이 사라지니까 0이 됩니다. 라는 게 보이네요. 그래요? 양변 36 사라지지? 4, 9, 36, 36. 3으로 나눠봤더니 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y의 제곱은 0인데 원의 방정식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오케이? x 플러스 6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했더니 6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 보여요? x 플러스 6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6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 보여요? 그래?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문제 풀자. 계속 내가 말만 했더니 너희 좀 졸린가 봐. 좀 어렵냐? 어려서 지금 졸린 거지. 그지? 오케이? 이 페이지까지 하고 딱 이 페이지까지 하고 이거 왜 한 문제밖에 안 남았어. 그지? 이거 뭐야? 원이잖아. 원. 중심의 좌표가 뭐인? 중심의 좌표가 뭐인? 마이너스 6,0이고 반지름 길이가 6인 뭐가 되겠습니다? 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식으로 이렇게 써봤잖아. 식으로 이렇게 써봤단 말이야.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이제 x축이 이렇게 있는데 A점이 뭐였냐면 마이너스 3,0이었어요. A점이 마이너스 3,0이었고 B점이 뭐였냐면 6,0이었어요. 오케이? 근데 무엇을 A, P 대 B, P가 2대 1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네. 어떤 점 P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P에 대해서 이 길이 대 이 길이 B가 뭐야? 1대 2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조금 다시 그려주는 게 좋겠네. 오케이? 그러면 1대 2인 점이 또 어디냐면 이 P를 찍을 때 이 길이 B가 이렇게 돼야 돼. 1대 2의 B를 유지해야 돼요. 오케이? 1대 2의 B를 유지해야 돼요. 이거를 다 연결해서 만들어 보았더니 무엇이 생겼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러한 뭐가 생겼습니다. 원의 방정식이 생겼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점을 제가 지나는 도형을 만들어 봤더니 원의 방정식이 생겼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어떤 원이냐면 어떤 원인지 잘 봐봐. 어떤 원이냐면 지금 원의 방정식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점에 x축과 만나는 이 점의 좌표 뭐예요? 1대 이제 P면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그래요? 그림이 상당히 안 맞다. 기분 좀 나쁘다. 크기 조절 좀 하자. 조금 줄여. 지울 것 좀 지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P의 점에 대한 좌표는 다 어떻게 되는 거야? 1대 2의 B를 유지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P 여기 요점이죠. 요점 뭐야 요점?
A, B를 몇 대 몇으로? 1대 2로. 1대 2로 뭐한? 내분하는 점이에요. 그렇지? 그럼 이 점 뭐예요? 이 점. 이 점. A, B를 뭐로? 1대 2로 뭐 하는 건, 뭔 점이요? 외분하는 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내분점하고 외분점을 뭐로 하는? 이걸 연결하는 선이 뭐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B가 1대2다 라고 했으면 A, B의 내분점과 외분점 연결한 선분을 뭐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원이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푸는 방법이에요. 푸는 방법은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라고 놓고 원의 방정식을 쭉 세워주겠습니다. 라는 게 이게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근데 얘를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내분점과 외분점을 가지고 해석할 수도 있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내분점 구하고 외분점 구해서 얘 두 개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해 줘도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이제 외분점, 내분점 구해 버리면 내분점이 뭐가 돼요? 0,0이 된다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1대2로 내분하니까. 그 다음에 외분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1대2니까, 1대1이니까 마이너스 9만큼 갔으면 마이너스 9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12,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당연히 중심의 좌표는 두 점의 중점. 뭐가 돼요? 마이너스 6,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됩니다? 중심이 되고 반지름 길이가 6인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인 원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원의 방정식 비교해 봤더니 같아요? 안 같아요? 같지?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덜 적었냐? 이거 이제 너희들이 기억해줘.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니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좀 쉬었다 할까? 쉬었다 해? 알아서 한번 쉬었다 합시다. 누가 계속 졸아가지고. 이제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문제는, 일단 너네들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아폴로니우스 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 알겠어요? B가 1대3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B를 이용해서 문제를 그냥 풀게요, 나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X축이 있는데 1대3이래요. 1대3이면 우리가 이제 A가 여기에 있고 1,0이에요. B가 여기 있어요. 4,0이에요. 그러면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이랑 1대3으로 외분하는 점이에요. 1대3으로 외분하는 점이면 이쪽으로 좀 더 길겠네. 1대3으로 외분하는 점이에요. 1대3이야. 1대3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1대3이에요. 이제 외분하는 점, 내분하는 점.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럼 원이 어떻게 생길 거냐면 얘가 1대3이었고 얘가 이렇게 1대3. 얘가 1대 이렇게 3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1대3으로 내분하는 점 찾아봤더니 이 점의 좌표가 2,0이에요. 그지? 1대3으로 외분하는 점 찾아봤더니 이 점의 좌표가 이 점의 좌표가 딱 안 떨어진다. 딱 안 떨어지지. 야, 이 점의 좌표도 딱 안 떨어지지. 저럼 1대3 맞아? 이거 어려웠겠는데? 그지? 미안. 이걸로 바꾸자.
아, 미안. 너희들 열심히 풀었을 건데. 바꾸자. 알겠지? 아,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거 풀면 너희들 진짜 화나지. 미안해. 사과할게. 바꿔. 1대2로 내분하는 점. 2,0. 오케이? 1대2로 외분하는 점. 1대2로 외분하는 점. 1대2로 외분하는 점. 자, 1대 대책 없이 어려웠네. 미안. 내가 빠른 사과할게. 1대2로 외분하는 점. 오케이? 그럼 이 점 옆에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0. 그래요? 그러면은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무엇이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원이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이런 원이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지. 마이너스 2,0이랑 2,0이니까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2라는 원이 되겠습니다. 2의 제곱이라는 원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세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두 번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야. P의 좌표를 뭐라고 잡을 건데? x, y라고 잡을 건데 x, y 그러니까 AP의 길이 x-1의 제곱 플러스 y-4의 0의 제곱 y의 제곱 대 루트 x-4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몇 대 몇입니다? 1대2가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 같다라는 걸 정리하면 어차피 이 식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미안. 문제가 너무 어려웠지? 미안. 사과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A, B, P의 넓이의 최대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밑변의 길이가 이건데 P가 여기 위에 있어요. 그러면 P가 언제? 이 끝에 점에 있을 때 높이가 삼각형이 생겼을 때 이 높이가 최대값이 된다라는 게 보여요? 밑변이 일정할 때 높이가 최대가 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때의 넓이의 최대값은 밑변의 길이 얼마예요? 밑변의 길이 얘가 밑변이잖아. 밑변의 길이 얼마예요? 3이고 높이는 뭐가 돼요?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반지름 길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은 3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3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삼각형이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을 거야. 근데 당연히 이제 삼각형이 어떻게도 생길 수 있을 거냐면 이렇게도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도. 그렇지? 근데 이렇게 삼각형이 생기면 이놈의 높이가 이놈의 높이보다 더 작잖아. 넓이가 더 작겠지? 오케이? 그래서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에 PAB의 크기가 최대일 때 AP의 길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 봐보자. PAB예요. PAB의 크기예요. PAB의 크기가 오타가 많은데 내가 이제 사과할게. 내가 미미했네. PBA로 바꿉시다. 미안. 내가 오타를 너무 많이 냈냐? 이거 내가 문제 냈는데 왜 이렇게 문제를 냈냐? 내 멋대로 내버렸냐? PBA의 크기가 최대일 때예요. 오케이? PBA야. 그럼 PBA의 크기다라는 것은 이거네. 여기 위에 점 P가 있고 B가 있고 A가 있어. 오케이? 이거 이제 다 지울 거 지워볼까? 지우고 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PBA예요. 각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PBA예요. PBA. 이 각이에요. 언제 최대가 되겠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이렇게 각이 이렇게 여기 위에는 점에 대해서 이게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할 거 아니야. 언제 최대를 갖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할 때? 접할 때. 이렇게 딱 접할 때 각의 크기가 최대가 되겠습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점들에 비해서 이런 가계보다 더 크지? 언제가 최대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PBA의 크기의 최대는 언제? 접할 때. 얘가 접할 때 최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더 작은 점들이, 접하지 않는 점들은 크기 더 작아진다라는 게 보이잖아. 그지? 얘는 고정이 돼 있는데, 이것만 지금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야. 이것만, 이 각만. 근데 여기 있는 점들을 따졌을 때 가장 각이 커질 때는 언제가 되겠어요? 접할 때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직선이 이렇게 접할 때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접할 때가 된다라는 거는 접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구해볼 수 있겠지? 중심의 좌표가 0,0인데. 중심의 좌표가 0,0이에요. 당연히 반지름 길이가 얼마예요? 2예요. 그러면 이 점이 P가 될 건데, 이 점이 이제 P가 될 거예요. 그때 PB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접하면 너희들 수직이 된다라는 사실 알지? 그지? 직선이 접하면 수직이 된다라는 사실 알아요? 그럼 너희들이 이제 이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얘가 2고, 이 길이가 뭐예요? 4고. 2대 1대 루트 3. 삼각비 알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PB의 길이는 2 루트 3이 되겠습니다. 2대 1대 루트 3이 돼서 2 루트 3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피타고라스 정리 구해줄 수 있는데 삼각비를 이용해서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이 b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최대가 되는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P의 길이는 2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세요. BP의 길이, 미안. 문제가 이렇게 많이 이상했구나. 미안해요. 내가 이 의도로 만들었는데, 좀 잘못돼 버렸네. BP의 길이. 아시겠어요? 또 시긴 조금 그러지? 또 시긴 조금 그러지 않냐? 다음 프린트 합시다. 문 닫아버리자.